여러분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경기도 화성을 지역구죠. 14일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대선 출마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에서 탄핵안이 지금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 결과가 나오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1월 달에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본인은 출마를 못하지만 2월 달에 나오면 출마할 수 있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를 현재 40세에 달하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1985년 3월 31일생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31일까지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때까지 이제 선고가 나면 출마를 못하는 거고 2월로 넘어가서 그 결과가 나오면 출마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60일 안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 40세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 본인은. 그래서 나는 진지하게 좀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준석 의원 2011년에 정치권에 들어왔습니다. 서울과학고 나와서 하버드대를 졸업을 했죠. 2012년에 책을 하나 냈어요. 정치권에 들어오고 나서 1년 만에 책을 하나 냈는데 제목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린 놈이 정치를 뭐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어린 놈이 무슨 정치를 하냐 이런 얘기를 아마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 책을 몇 년 전에 사서 읽으면서 좀 약간 놀랬다고 할까요? 그랬던 것이 각 분야에 대해서 국방이면 국방, 교육이면 교육, 과학이면 과학 모든 분야에 걸쳐서 본인의 생각을 뚜렷하게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뭐 정치인의 유형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 대해서 나름의 뚜렷한 자신의 주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참 보기 드문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준석 의원에 대한 호불호 또 굉장히 많고 어떤 분은 칭찬하지만 또 어떤 분은 또 굉장히 또 혐오하고 제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주목해야 될 몇몇 정치인 중에 한 명이면 분명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한번 출마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 사실 출마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명분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 AI라든지 이런 이제 과학기술, 신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발달하면서 세상을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40대 기술론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40대 기술론 이거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에 있을 때 그 조봉암 당수라든지 유진산 당수라든지 그 전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신익희 선생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시거나 이러면서 이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젊고 건강한 40대가 야당의 미래를 책임지자. 이래서 이제 내세운 게 40대 기술론이죠.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3명으로 상징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이준석 의원이 차용해와서 만 40대가 되는 걸 기점으로 40대 기술론을 내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우리 정치권에 법률가들이 너무 많다. 이게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죠.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 변호사거나 검사거나 어쨌든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건 판사죠. 판사거나 하여튼 이 법률가 출신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가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이걸 죄가 있냐 없냐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갈등으로 유무죄로 가르는 이런 식의 정치 문화가 너무 정치권에 만연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법률가들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말고 좀 미래지향적인 과학적인 사고
그리고 가치지향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좀 정치 전면에 나서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주목되는 것이 그동안 사실 이준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세게 비판하거나 그러지를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봤던 것들이 그렇게 저랑 만났을 때도 그렇고 뭐 언론에 얘기하는 그런 거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이준석 의원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 좀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맞서는 구도, 이재명, 이준석의 이런 흐름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것을 이미 좀 시작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검사를 이제 민주당이 탄핵하거나 또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런 모습은 때때로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 바 없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같은 그런 스타일이다 많은 얘기를 또 강하게 또 디스를 했죠. 그러면서 또 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결과를 빨리 좀 내야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법원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도 좀 빨리 내달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게 진정성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비판을 좀 본격화하는 것 같다, 이런 흐름도 좀 눈에 좀 띕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다음번 이른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다면 거기에 뛰어들지 주목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